이거 연출 아냐? 정부 쇼 아니냐? 도대체 저걸 진짜라고 믿으라는 거냐? 이것은 미국 언론과 시청자들이 쏟아낸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공개된 충격적인 수치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한강 불꽃 축제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사고는 제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뉴욕 퍼레이드 압사 참극, 독일 러브 퍼레이드 참사, 일본 아카시 불꽃 축제 압사 사고까지 줄줄이 떠올리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퍼졌지만 카메라가 담은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혼란은 없었고 무질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런던 오후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죠. 편집장의 손가락이 보고서를 넘기는 소리만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회의실 탁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이었고 제 손바닥에 닿은 표면은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레베카 하트필드 BBC 다큐멘터리 팀 소속 11년차 PD입니다. 편집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강 불꽃 축제 매년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사고가 없었다는데 목소리엔 흥미가 전혀 없었어요. 동료 기자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불꽃놀이 따위가 뭐 뉴스거리라고요? 편집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트필드 자네가 가게. 명령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동정반 조롱반이었죠. 최근 제작한 다큐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뒤였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없는 일에 보내는 것, 그게 좌천이었죠. 근데 정말 100만 명이 모여서 사고가 없다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편집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닌가? 연출인지 진짜인지. 동료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 질서? 글쎄요, 전 못 믿겠는데요. 제 손은 보고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이런 일에 저를 보내는 결정에도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모니터 화면엔 한강 불꽃 축제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인파.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사진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보스턴 폭탄 테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군중은 위험하다. 그게 제가 아는 진실이었어요. 이건 형식적인 출장일 뿐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편에선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검색창에 한국 군중 통제를 쳤습니다. 첫 번째로 뜬 건 K-팝 콘서트 사진이었어요. 수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모습.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펜라이트를 든 팬들이 차분히 입장하고 공연 후엔 한 줄로 빠져나갔어요. 팬덤 특수일 뿐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영상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붉은 티셔츠를 입은 수십만 명. 환호하고 뛰어오르는 사람들. 하지만 밀치거나 넘어지는 장면은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자 질서정연하게 흩어졌습니다. 한때 열광일 뿐이지. 중얼거렸습니다. 국가적 이벤트니까 특별했을 거라고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159명의 사망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봐, 결국 똑같잖아. 마우스를 거칠게 움직였어요.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참사 이후 전면 재정비된 안전 시스템, CCTV 3배 증설, AI 실시간 인파 분석, 비상 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 자료실 직원이 건넨 서울시 안전 백서를 열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응급 구조 시뮬레이션 47회, 동선 분산 알고리즘 8개 구간, 자원봉사자 2,300명 배치 계획.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해 보이지. 현장은 다를 거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당시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뉴욕 퍼레이드에서 압사당한 사람들의 비명도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가로등만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출장 가방을 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캐비닛을 열어 카메라 장비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닦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으론 증거가 안 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어.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기자로서 책임감은 있었지만 이건 시간 낭비일 거란 확신도 함께였습니다. 책상 위 서울행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었어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대기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여의도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소음이 귀를 덮쳤습니다.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안내방송이 뒤섞였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고 강변에서 풍겨오는 물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석양빛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고 인파는 끝없이 이어졌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데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비켜주고 양보했어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에게 길을 터주는 젊은이들, 휠체어 탄 노인을 먼저 보내는 가족들. 이게 가능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짓으로 동선을 안내했죠. 이쪽으로 가시면 덜 붐빕니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잔디밭에 자리 잡은 가족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는 커플들, 3355 모여 앉은 친구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서요. 카메라를 들이대자 손주를 안고 포즈를 취했죠. 사람이 많아도 무섭지 않지? 모두가 이웃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웃. 런던에서 저는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았어요. 지하철에서 부딪혀도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여긴 달랐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어요. 한 남성이 급한 듯 서성이자 앞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죠. 뷰파인더 너머로 다시 인파를 담았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드론이 하늘을 날았어요. 대형 전광판엔 실시간 인구 밀도가 표시됐습니다. 어구역 80%, B구역 60%. 사람들은 화면을 보고 덜 붐비는 쪽으로 이동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어요. 이건 정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겠어.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죠. 아직 축제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실루엣이 불빛에 흔들렸어요. 저녁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였죠.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젊은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엄마는 인파 사이를 헤매며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5살이에요. 파란 패딩 입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 쥔 카메라가 무거워졌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옆에 있던 대학생 무리였습니다. 저희가 강변 쪽 찾을게요. 한 명이 외쳤어요. 저희는 출구 쪽. 다른 그룹이 응답했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제가요. 중년 남성이 달려갔죠. 자원봉사자들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오세나마 실종, 파란 패딩, 민준. 10초 만에 모든 안전요원에게 전달됐어요. 대형 전광판에 아이 인상착의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놀이터, 화장실, 매점, 강변 난간. 각자 구역을 나눠 수색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요. CCTV 확인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화면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3분 전 B구역 동쪽에서 포착.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했죠. 엄마는 무너질 듯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다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본 실종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던 수색, 혼란, 비난. 찾았어요. 외침이 들렸습니다. 10분. 겨우 10분 만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아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아이. 놀이터 미끄럼틀 뒤에 앉아 울고 있었대요. 경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찾으면 됩니다. 대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를 찾은 대학생은 손을 흔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웅 대접을 바라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100만 명 속에서 5살 아이를 10분 만에 찾다니. 이건 시스템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강변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축제 준비를 계속했어요.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한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100만 명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8시 정각.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쾅!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100만 명의 환호성이 강변을 뒤흔들었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졌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엔 터지는 불꽃과 환호하는 사람들이 담겼어요. 이탈리아 팀 불꽃쇼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붉은색과 초록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탈리아 국기색이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일본 팀이었습니다. 벚꽃 모양 불꽃이 하늘에 펼쳐졌어요.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듯 떨어졌습니다. 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죠. 부모들은 아이를 어깨에 태웠어요. 프랑스 팀 차례였습니다. 에펠탑 모양 불꽃이 솟아올랐어요. 파란색과 흰색, 빨간색이 뒤섞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 관광객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양이 그림이네요. 중얼거렸습니다. 각국의 불꽃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의 삼바 리듬, 중국의 용 모양,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하늘은 쉴 틈 없이 빛으로 가득 찼어요. 제 손은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팀 차례가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쾅, 쾅, 쾅. 황금빛 불꽃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강 위로 금빛 폭포가 쏟아졌어요. 무궁화 모양 태극 문양이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100만 명이 하나처럼 환호했죠.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불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불꽃은 성수대교 높이 78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터진 불꽃의 수 무려 500발 이상이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피날레였습니다.
수백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졌고 하늘은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어요. 맨눈으로 봐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옆에 서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런 감동은 못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유럽인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에 하트 모양이 그려졌어요. 100만 명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박수였죠. 사람들은 웃고 울고 포옹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11년 차 PD로서 수많은 현장을 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불꽃이 끝나고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불어왔고 누군가의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사람 쓰러졌어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 머리가 번쩍 들렸어요. 20m 앞쪽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들었죠. 119 불렀어요.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모인 현장.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게 분명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빨간 십자가 표시가 선명했어요. 서울시 시범 응급 드론입니다. 확성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죠. 드론이 쓰러진 남성 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에 흔들렸어요. 응급 키트가 떨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재빨리 달려들어 받아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키트를 열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와 산소 마스크가 들어있었죠. 옆에 있던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예요. 재킷을 벗어던졌어요. 남성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AED 패드를 가슴에 붙였죠.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따르릉. AED가 심장 리듬을 분석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가린 부모들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죠. 30회 압박 후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댔습니다. 인공호흡 2번. 다시 압박을 시작했어요. 옆에서 청년이 구급차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분 거리래요. 조금만 버텨요. 간호사가 남성에게 속삭였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그때 남성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숨 쉬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남성이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CPR 시행하셨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AED도 사용했습니다. 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겼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간호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년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죠. 저 누나가 생명을 구한 거야. 불꽃보다 사람 목숨이 더 빛나는 거란다. 제 카메라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드론이 키트를 가져왔지만 청년이 받아냈고 간호사가 살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은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축제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00만 명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인파. 저는 혼잡할 거라 예상했어요. 밀치고 서두르고 짜증내는 사람들을 상상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로 비켜주며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가족, 휠체어 탄 노인이 먼저 나갔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잔디밭을 촬영하려 남았습니다. 100만 명이 앉았던 자리. 쓰레기 천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런던 축제 후엔 항상 그랬으니까요. 병, 캔, 비닐봉지, 음식물 찌꺼기. 청소부들이 며칠씩 치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사람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였어요. 각자 앉았던 자리에 쓰레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캔, 종이컵, 과자봉지.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우와. 입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뷰파인더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가 치워야 해?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놀았으니 우리가 치우는 거야.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1년 차 기자로 살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커플끼리, 친구들끼리 모두가 자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옆자리 쓰레기까지 주웠어요. 이거 누가 흘리고 간 것 같은데? 한 청년이 담배꽁초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큰 봉투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쓰레기 여기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담았던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주고받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잔디밭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100만 명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아니, 오히려 축제 시작 전보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를 손으로 만졌어요. 촉촉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사람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시민의식이구나. 옆에서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뭐.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갔죠. 당연한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들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우는 것.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하지만 런던에선, 뉴욕에선, 파리에선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쓰레기 천지였고 청소부들이 밤새 치웠어요. 시민들은 그냥 가버렸죠. 일어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뷰파인더가 눈물로 흐려졌지만 셔터를 계속 눌렀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엔 별이 빛났고 한강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엔 한강에 100만 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죠. 3주간 밤을 새워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제목을 달았습니다. 100만 명 사고 제로 한강 불꽃 축제의 비밀. 편집장에게 최종본을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하트필드, 이거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부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죠. 방영 확정이야. 이번 주 황금 시간대에 내보낸다.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목요일 밤 9시.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12.7%. 동시간대 1위였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SNS가 난리였어요. 트위터 트렌드 1위가 한강 불꽃 축제였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됐고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플랫폼에서 화제였어요.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세계를 놀라게 하다. 앵커가 말했어요.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100만 명의 질서, 유럽은 배워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언론도 연달아 보도했죠. 일본 NHK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 한국은 그 신뢰를 지키고 있었다.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습니다.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강연 제안도 왔습니다. 11년 차 PD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했어요.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의식 덕분입니다.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장도 똑같았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SNS에서 시민들도 반응했죠. 뭐 특별한 거 했나?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특별한 거였습니다. 편집실 창밖을 봤어요.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죠. 예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제 눈엔 달라 보였어요. 책상 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비웃던 그 기자였어요. 하트필드 축하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시아 불꽃놀이 따위라고 했던 거 미안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한강에 100만 명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웃고 양보하고 돕고 청소하는 사람들.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축제가 세계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하트필드, 한국 가서 후속 다큐 하나 더 만들어봐. 예산 승인됐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한국에서 본 100만 명의 질서와 협력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